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을 잘 받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재테크다, 또 돈 버는 방법이다. 대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한다, 또 부동산을 갖다가 낙찰받는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즉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의 한도는 얼마냐, 대출의 이자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주거래은행. 저는 이제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아마 하나은행에다가 사전에 문의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통상 이런 주거래은행들은 경매와 관련된 대출을 많이 취급을 좀 하지 않는 편이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로 대출 모집인한테 갑니다. 대출 모집인들한테 가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한도, 대출 이자가 상당히 유리한 대출 상품을 잘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 사이트 이런 데를 잘 참고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출의 종류 두 가지, 하나는 담보대출, 하나는 신용대출. 담보는 당연히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아파트를 담보로, 공장을 담보로.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대출의 이자가 싼 편이다. 대출의 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여러분, 신용대출은 뭐예요? 그냥 저에 대한 신용을 믿고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대출 이자는 담보대출보다는 좀 더 높다. 대출의 한도는 좀 작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통상의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출 상품에서 거치식, 비거치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치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 만료일에 원금을 납부하는 거치식. 반면에 여러분, 비거치식은 뭐죠? 네,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그죠? 원리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대출이다. 사실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치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여러분? 대출 규제 강화하는 거죠.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거치식을 거의 없애고 비거치식, 자산 건전성 이런 뭐 측면 고려해서, 그죠? 가계의 대출도 조금 안전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납부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치식은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납부하는 그런 대출 상품이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택, 이를테면 오피스텔,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비거치식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죠. 이를테면 대출을 해주고 모든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 은행이 지불하죠. 근저당권 설정 등등. 그래서 통상 한 3년 했는데 한 6개월만 하다가 돈을 갚아버려.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이를테면 대출 금액의 한 0.5% 이제 페널티를 청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중도에 해지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느냐, 고정금리로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여러분, 대출의 이자율이 변동하는 겁니다. 그죠? 통상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금리가 변동되는 거죠. 사실 은행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변동금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이 고정금리가 가령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떨 때 좋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대출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 고정금리 유리. 고정금리인데 계속해서 대출 이자가 금리가 계속 더 떨어져. 그러면 고정금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야,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 등등 금리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대출금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만기 시 원금을 다 상환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예, 처음부터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서 별도로 이제 이자를 납부하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그죠? 예,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똑같이 납부하는 그런 상환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 받는 사람, 즉 차주의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도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용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연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카드 대금 또는 이를테면 휴대폰 요금 또는 공과금 이런 것들에 절대 연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소소한 거라 하더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도는 즉각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체를 다 갚았으니까 신용도가 곧바로 올라가겠지 상당히 어렵다. 그죠?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도 캐피탈 할부를 받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차라리 요즘에는 여러분 은행에서도 자동차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 빼고 제2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도에는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출을 받는데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그런데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이 침체, 대출은 상당히 완화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거래은행과 대출보증인한테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사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조만간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초반, 경매 실전반, 세강공매반, MPL반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 최고!